안녕하세요. 하드스터디 국어과 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따로 국어 시간을 가져보려고 따로 찍고 있는데요. 6월 평가원 치르느라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등급컷을 보고 어떡해? 내 점수 어떡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친구들이 대부분 쉬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재수생 친구들과 재학생 친구들 평이 갈리기는 하는데 재수생 친구들은 대부분 쉬웠지만 그렇게 엄청 무난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학생 친구들은 문학이 어려웠어요. 선택 과목이 쉽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운영해 나갔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 대략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리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요소만 좀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해줬었는데 선지를 구성하는 평가원만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알고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쉽게 좀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이제 독서에서 시간 세이브가 많이 되다 보니까 문학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어 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이 문학에서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의 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친구들이 지루해 할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만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좀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포인트가 자주 나오는 포인트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제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알고 풀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문제 요소를 알고 풀고 있는 거고 저 이런 거 생각 못하면서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랑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로 나왔네 라고 하면 그럼 지문에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도 이제 제니스랑 레벤다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 지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니스랑 레벤다를 나눠서 얘기를 시작하네 라고 하는 걸 잡아줬어야 됐고 제니스는 세 가지 수준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중간 수준이 되게 큰 설득 효과였고 자, 근데 이걸 레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개로 나눠요. 감정은 공포, 인지는 위험. 그리고 그 위티가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구분되는 요소를 좀 명확하게 잡아줬으면 친구들이 이 구분되는 요소를 문제로 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면서 지문을 볼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위티의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하고 관련시켰대요. 그러면 쌍쌍바죠?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잡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위협과 효능 수준이 모두 높을 때는 위험이 작동을 하고 위협 수준이 높지만 효능감이 낮을 때는 공포가 작동을 하고 다 낮으면 그냥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아까 이렇게 두 요소로 나눠서 잡아줬다라고 하면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부정어 라고 하는 문제 요소도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문을 살펴보면 과학 지문인데 이 지문도 사실 문제 요소가 좀 명확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활성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큰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돼요. 근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생각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활성 에너지가 작은데 에너지가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고 반응이 빠르대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잡아줬어야 됐고 좀 인과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고체 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체로 구성이 돼 그래서 활성 성분 콤마 지지체 콤마 증진체 콤마
세 개로 나뉘었죠? 그러면 제 이 나뉘는 요소 각각을 잡아줬어야 됐고, 그럼 이 각각의 차이점은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 요소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주셨어야 됐고, 활성상분에 들어가 보면 흡착세기는 적절해야 되는데,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활성이 낮아지고, 흡착이 너무 강하면 지나치게 안정화돼서 반응이 느려지니까 촉매활성이 낮아지고, 활성성분의 원자가 많으면 흡착이 많아져서 촉매활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 인과가 나오고, 그리고 양적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줬어야 됐고, 실제로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요소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이 지지체랑 이제 증진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지지체 같은 경우에는 소결의 이제 키워드를 잡아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정의를 길게 준다라고 하면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소결의 키워드는 고온, 작은 입자가 달라붙어서 큰 입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주고, 이중부정의 문제 요소가 나왔죠. 어떤 거냐면 소결로 인한 촉매활성 저하가 안 좋은 거죠. 부정인데 억제된다. 그럼 부정이죠. 자, 부정과 부정을 덧붙이면 긍정이에요. 그래서 소결로 인한 촉말 활성 저하는 안 좋은 건데 억제된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 자, 그럼 지지체가 소결을 억제하는 건 좋은 거 쪽이라고 생각을 해줬어야 됐고, 소결은 안 좋은 쪽이네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증진제에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활성성분에 변화시켜, 활성성분에 변화시켜. 그러면 얘도 이 두 개가 나뉘네. 활성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전자밀도를 변화시키는 것과 이렇게 나눠서 봐줬으면 이 나누는 요소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만 나눠주면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명확하게 나누지 않고 후다다다다다 읽어버렸다라고 하면 좀 어렵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우리 11번 문제 보면 좀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4번 선지를 보면 친구들은 일단 3번 선지에서 답이 맞아 라고 하고 빠르게 넘긴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4번 선지 보면 B보다 C에 더 약하게 흡착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C는 이미 흡착 세기가 B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냥 딱 그래프만 봐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지였는데, 이 선지를 보고 너무 평가원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런 문제 포인트의 난이도를 맞출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문제 요소가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단순 부정과 단순 나뉘는 지점만 구분을 잘해준다라고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좀 문제 요소가 복잡한 문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선지에서 이제 이 부정어 부분을 잘 체크하면 바로 선지들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서 친구들이 이번 독서가 어렵지 않았을 거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포인트에서 지문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지문을 볼 때 이런 포인트를 조심해서 봐줬어야 됐구나. 그럼 내가 지문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지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문학에서 고전시가 복합 지문에서 친구들이 수필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근데 친구들이 문학을 볼 때 제가 조금 친구들한테 좀 팁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해석이 안 돼요, 친구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좀 대다수예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제가 자주 나왔으니까 얘도 이런 주제겠지라고 하는 걸 특정 지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연습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다른 작품들을 볼 때는 내가 뭔가 명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됐고 주제가 뭔가 명확하게 잘 안 보여로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삐빅 정상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제 내신 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주제를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시어가 뭘 함축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꼭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내가 만약에 해석이 잘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한데 친구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해석이 잘 안 됐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이 해석이 안 됐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팁 같은 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면 친구들이 와, 뭔 말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선지들의 모든 선지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지금 이해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나지문을 본다라고 하면 자, 나지문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아내가 겨룹을 구해오길 권했대요. 겨룹이 도대체 뭔데? 주석을 달아줬네? 3대래. 근데 3대를 왜 구해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유택은 안 된다고 하고 유평은 해보자고 하는데 나도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결혼은 그다지 아끼는 게 아니고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것 같았대요.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이라고?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중력 부분 이유를 보면 의리를 이욕에 빼앗겨서 막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뭐 상사국의 힘으로 그 묶음을 얻어가지고 이거는 다 도움 덕분이었다. 근데 이 상사공이 이렇게 힘을 써준 이유는 나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제 맹자 얘기를 하면서 자, 공공함과 을을 잃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을을 잃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론을 도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 그랬대. 그냥 이 겨루기로 의까지 생각할 수 있었대 라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이 뭐 글쓴이 아내가 이렇게 권한 건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의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3번 전체를 보면 상사공이 자기를 도와준 건 의리를 해칠 걸 걱정했기 때문이래요. 아까 힘써주신 건 나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일치불일치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필이나 시가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뭐에 대해서 얘기해? 그게 좋대 싫대? 아니 싫대 라고 하는 정도로 지문을 봐주는 거를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라고 한데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어? 라고 접근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제 문학에서 내가 해석을 못하는 것에 꽂혀서 자꾸 해석을 보고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작품을 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모든 작품을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문과를 가시면 돼요. 근데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팁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성격자라고 하는 이제 소설 부분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이제 이 A 부분이 해석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A 부분도 마찬가지 뭐 심혈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내가 이렇게 심혈을 하는 게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근데 친구들 심혈이 뭔데?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심혈이 지금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였는지가 중요해요. 그냥 심혈이 떠오르고 나서. 이게 신경쇠약 탓이 아닐까? 그리고 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면서 자기의 의식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전적인 소설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심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뺨을 갈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자기 얼굴에 웃음이 띄는 거를 깨달았고 이게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도 얘기하고 결벽성 뭐 이런 얘기를 했네 라고 하고 A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다시 A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볼만한 부분이 있나라고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억으로 안 되는 걸 일단 다 지워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 3번 선지 같이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인과가 안 맞잖아요. 신경쇠약의 탓이 아닐까? 심혈은 신경쇠약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일치불일치로 묻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이 부분들을 쉽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선지에 가서도 약간 계속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애매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지 않았을까. 현대시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안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 선지를 좀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선지에서 이제 일치불일치 지문 내용이랑 보기 뉘앙스랑 연결이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너무 명확하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선지 내용이랑 지문 보기 뉘앙스랑 연결이 되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예를 들어 5번 선지 같은 경우,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대요. 근데 공유? 보기 뉘앙스 맞아요. 대상들이랑 이렇게 주변 존재들과 같이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함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 근데 앞에 담벼관에서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담벼관에서가 틀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이건 틀렸지라고 하고 바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치불일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화작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앞에서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화작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해서 시간을 좀 느렸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두 번째 문제 요소가 대부분 토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 토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화작에서 이제 찍먹으로 조금 부분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던 친구들이 이거는 부분 독해가 안 되니까 당황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토론이 나왔을 때는 이 입론 부분에서 근거를 여러 가지로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넘버링을 해주면서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반대 신문 쪽에서도 마찬가지 반대 측이 주장하는 바였기 때문에 반대 신문에서 넘버링을 해주면서 좀 풀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다 읽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읽더라도 시험 시간을 맞출 수 있게끔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요. 37번, 38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가지인 거를 구분해봐 라고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지우세요. 안 맞는 거를 좀 다 지우고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막 이것저것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좀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언급을 해주면서 내용이 나와야 해요. 근데 지금 5번 선수에 봤을 때 이 슬라이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형상화한 등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먹을거리, 재밌거리, 스탬프 위치, 볼거리 이런 것들을 요약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수였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을 틀렸다라고 매체에서 좀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매체를 후다다닥 푸느라 좀 많이 틀린 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매체에서 많이 틀린 거라기보다는 시간 배분이 조금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와서 다시 풀어봤는데도 좀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구들이 이제 매체를 후다닥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좀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내용을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면 다 맞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왼손. 자, 우리 문제 풀 때 본인이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이제 왼손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그 선지에서 물어본 부분을 따라가세요. 딱 짚고 난 다음에 그냥 오른손으로 그 선지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꼼꼼하게 못 보고 지나치는 일치불일치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매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엄매랑 화작에서 지금 평가원이 힘을 좀 많이 쏟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좀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그리고 최악의 수까지, 우리가 언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생각해서 매체를 먼저 좀 풀고 언어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짜셔서 시간 배분을 통해서 매체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이렇고, 이런 지금 이 문제들을 통해서 본인이 안 됐던 부분을 수정해서 9월 모의고사나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설 문제를 풀든 기출 문제를 풀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친구들이 이제 양치기를 하려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유형에 대해서 양치기를 해주면 사실 정말 좋은 요소인데 그거 없이 양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어디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했고 판단을 할 때 어디가 명확하게 안 됐는지를 잡아주셔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치만 친구들 6월이 끝나고 나면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거든요. 9월까지의 시간이 정말 왜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가지? 라고 하는 정도로 흘러가니까요. 친구들이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이 점수에 뭔가 일희일비하기에는 점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험을 어떻게 운용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부분을 친구들이 어떻게 내가 시험 운영이 좀 잘못됐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지를 중심으로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정말 의미 있는 시험이 될 거고 점수가 안 나왔지만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 정말 유의미한 시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점수가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간에 시험 잘 봤네, 못 봤네 라고 끝내버리면 이 시험 자체가 의미가 없던 시험이 돼버리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공부를 방향을 좀 세워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수능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반으로 우리는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해나가시면 돼요. 다만 여름방학을 좀 잘 보내야 돼요. 이 시험 이후로 친구들이 무너지는 친구들이 좀 많은데 멘탈 잘 잡고 우리 여름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도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반드시 그 부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앞으로 수능 때까지 끝까지 힘내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